안녕하세요. 문학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엘프리데 옐리네크의 피아노 치는 여자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 엘프리데 옐리네크는 1946년 유대계 아버지와 빈의 명문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유대계라는 이유로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데 반면 어머니는 옐리네크를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죠. 어머니는 워낙 강한 성격으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옐리네크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경험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인 피아노 치는 여자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어쨌든 어린 시절에 음악에 열중했던 옐리네크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전업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04년 노벨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휩쓸면서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골적인 묘사와 충격적인 내용 등으로 엇갈리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작가입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는 1983년에 발표된 옐리네크의 대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자전적 소설이죠. 작가는 이 작품에서 여성으로서의 억눌린 욕망과 딸로서 어머니로부터 억압된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평화롭고 로맨틱한 느낌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이 이 작품을 접하신다면 많이 놀라실 수도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담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내용, 묘사가 순하지만 않죠. 저도 이 작품을 소개해도 될지 많이 망설였었는데요. 19분 걸고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에리카란 이름의 여자입니다. 30대 중반으로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녀의 제자들 중 클레머라는 20대 중반의 남자가 있는데 에리카와 클레머는 묘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에리카의 어머니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에리카 코우트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피아노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그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정신병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로 만들기 위해 에리카의 모든 삶을 구속하고 있는데 심지어 에리카가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오로지 피아노 연주와 연습에만 매진하도록 그녀를 속박합니다. 과거 에리카의 10대 시절에 그녀의 사촌 오빠가 여름방학을 맞아 그녀의 집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동네 처녀들을 후리고 다녔었죠. 그러다 어느 날 사촌 오빠는 에리카를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하고 마치 장난인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방학 후 떠나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종종 어머니가 금지한 쇼핑 같은 것들을 하면서 소심한 저항을 해보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을 거듭하죠. 그 때문인지 에리카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커플들을 찾아다니며 몰래 엿보거나 여성임에도 매춘부를 찾아가 그녀들의 몸을 관찰하는 관음증적 행동을 보입니다. 한편 에리카는 어머니의 각별한 기대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하는 데는 실패해버리고 초심자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엄격한 모습을 보이죠. 에리카의 제자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제법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공대생인 발터 클레머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30대 중반인 에리카보다 10살 정도 연하인 그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선생인 에리카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품게 되죠. 그는 에리카에게 접근하면서 인생을 좀 더 재밌게 즐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조금씩 그녀를 유혹하는데 그러면서 어느새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두 사람은 연주회장의 한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데 클레머의 예상과는 달리 에리카가 그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명령조로 이야기하죠. 클레머는 쾌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일종의 굴욕감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에리카는 클레머에게 편지를 주고 그는 그것을 읽지 않은 채 무작정 에리카를 따라가 함께 그녀의 집에 들어가죠. 당연히 어머니의 저항을 받지만 그들은 에리카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데 거기서 읽은 에리카의 편지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에리카는 마조이즘을 가진 변태적 성욕을 가진 여자였던 것으로서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한 상태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한 것이었죠. 클레머는 충격을 받은 채로 그 집을 떠났는데 나중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성관계를 시도하지만 그때 역시 에리카의 일방적인 시도로 실패해버립니다. 분노한 클레머는 에리카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쳐들어가 어머니를 방에 가두고 에리카를 폭행하며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떠나죠.
다음날 에리카는 칼을 품고 클레머를 찾아 그의 학교를 찾아가지만 막상 그를 목격한 후 그는 칼로 자신의 어깨를 찌르고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은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고 특히 성적인 욕망은 자연스러운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성의 욕망은 금기시되었던 경향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에리카의 남자 사촌과 에리카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어른들이 가지는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을 생각해보죠. 그들은 남자인 사촌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하지만 여자인 에리카의 성적 욕망은 억압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보여주면서 작가는 성별의 차이에 따라 성적인 욕망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는 사회의 차별적인 요소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리카와 클레머의 성행위 장면에서 여성인 에리카가 주도권을 갖는 모습이라든지 에리카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는 장면들, 에리카가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되는 매춘부를 찾아가 관찰하는 행위 역시 기존의 성인식과는 다른 것이란 점에서 성차별적인 사회의 모습을 진단해보게 만든다고 볼 수 있죠.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같은 인간이고 같은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생각해볼까 합니다. 에리카의 어머니는 에리카를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에리카의 삶 전체를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에리카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 있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는 에리카가 연애도 하지 못하게 막으며 피아노 연주회를 강요하고 피아노 연습 이외의 모든 것을 장애물로 간주하여 차단합니다. 그녀는 에리카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인데 작품 속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우상이고 어머니는 자식에게서 그저 약소한 대가를 요구할 뿐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식의 삶 전체인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의 삶을 자기가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에리카는 어머니에게 억압된 나머지 마조이즘과 관음증이라는 변태적 취향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억압하고 자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평가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인간의 감정과 욕구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 이를 막으려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부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에리카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리카에 대한 클레머의 욕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에리카에 대한 클레머의 감정은 육체적인 욕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감정에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타적인 희생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에리카가 자신의 마조이즘적 특성을 그에게 드러내는 장면에서 그의 속셈이 폭로되죠. 클레머는 다시 묻는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 그는 웃는다. 즉 그에게 있어서 에리카는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일 뿐이지 그녀를 위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사실 클레머는 에리카와의 성적 관계 자체를 그저 일종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이기도 합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클레머의 욕정을 스스로가 자신의 과제로 삼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클레머는 이제 관료주의와 욕망의 화합물이다. 한계를 모르는 욕망이며 한계를 알아본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욕망이다. 이것은 선생과 관련하여 클레머 스스로가 자신의 과제로 삼은 것이다. 한마디로 에리카에 대한 클레머의 마음은 자신이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 임의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심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피아노 치는 여자 줍줍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말이죠.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